세계은행의 섬뜩한 경고라. 30년 만에 최악 온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세계은행이 말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전망치입니다. 2021년에는 이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잠깐 벗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6.2%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3.0%로 떨어졌죠. 작년에 전망이 2.6%입니다. 올해 전망은 2.4%고요. 내년에 전망도 2.7%입니다. 이것을 보고 말입니다. 세계은행은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최근 30년 새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세계은행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저성장이 온다는 뜻이에요. 야,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세계은행은 더 심각하게 지금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성장 자체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저성장,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성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네. 아마도 말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내년 상반기까지 저성장인데 이게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금 연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핵심입니다. 각국이 모두 말입니다. 예, 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금리를 안 올린 곳이 없습니다. 뭐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하면요, 전 세계가 금리를 다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긴축 정책이 굉장했거든요. 저는 이 긴축 정책이 결국은 길어지면서 경제가 무너진다고 보는 거죠. 올해 말입니다. 2024년 올해 이거 잘 탈출하지 못하면요, 저는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특히 말입니다. 신흥국은 그나마 말입니다. 선진국을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느냐? 지금 선진국이 기침을 하면 신흥국은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금리를 내릴 때 신흥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시 선진국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거라는 것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정학적인 리스크, 지금 중국과 대만의 상황이라든가 여기에 중동에서는 이미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2년째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악화돼서 터진다면 시장의 위협은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전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고 중에 진짜 최악의 경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성장이 오래 가는 것만큼 경제적 고통이 큰 것은 없거든요. V자 반등이면 떨어졌다가 다시 확 좋아지니까 이게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저성장은 내려가서요, 쭉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고통이 진짜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 저성장 고통이 세계 경제에도 닥쳤다는 게 더 충격이라고 봅니다. 사실 세계은행은요,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성장률 2.6%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0.2%포인트를 낮춰서 2.4%까지 내렸습니다. 세계 경제가 2.4%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국제통화기금은 2.9%를 보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7%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2.1% 보고 있거든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4%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은 2.6% 봅니다. 어느 거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대입니다. 저성장에 대한 생각을 별로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결국 세계 경제는 올해 굉장한 위험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말입니다. 선진국보다가 신흥국이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선진국은 1.2%, 예를 들어서 미국은 1.6%고 일본은 0.9%예요. 성장률이. 신흥국은 3.9%인데 중국의 성장률이 4.5%입니다. 중국이 4.5% 성장해서 과연 말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중국 경제가 더 부러지지는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중국의 거대한 경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5.5% 성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요. 그런데 4.5%면 1%포인트 차가 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중국의 침체가 세계 경제의 침체를 더 앞당긴다. 그런 얘기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볼 때마다 여러분 진짜 나쁜 지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지표를 보고 있을 때는 어떨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 진짜로 저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성장이 높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 나왔고요. 그 말들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 크다는 뜻이니까 항상 시장을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려요.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가 경계감이 크다. 그런데 그 경계감을 잘 살리고 가야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시장에 진입을 하다가는요. 오히려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참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위협이 크다는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가 세계은행의 이야기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까지 정관진 TV가 예측한 거하고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시장의 위협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